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11월 3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또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휑합니다. 이때가 또 이제 늙어가는구나.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은 또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또 늙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때는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어요. 점점 좀 살아갈 날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왠지 위축되고 마음도 심란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우울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많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보면 정말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면은 뭐 수준노처럼 모으고 뭐 개처럼 벌어서라도 살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갖고 싶다는 욕심만으로는 가질 수가 없더라.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욕심만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안다면은 뭔가 그림 조각 맞추듯이 이 마음과 그 마음을 빈자리에 꼭 끼워서 맞출 텐데 그 각각의 모습만큼이나 이 다양한 그 각양각색의 마음, 이 순간에도 막 수만 수천 가지의 생각이 그런 떠오르는 그 바람 같은 마음이 그 머물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쉬운 듯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 가장 힘들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친구로 또 동료로 다가서 가지고 이렇게 신뢰를 얻는 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겠죠. 하여튼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삶의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 얕은 꾀로 얻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그 하부가 흔들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하여튼 쉽지는 않아. 이 잔머리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조건 없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 가진 것들을 대가 없이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야. 행운은 사실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그 삶의 길에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길었나요? 갑자기 그 사람의 소중함이 갑자기 또 생각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또 주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6만 원을 지금 회복했던 우리 삼성전자 다시 2일 다시 무려 5만 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어.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해도 주가는 소폭 약세였다. 웬일이야?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왜 소폭 약세지? 보니까 삼성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67% 정도 내렸어요. 400원 내렸어. 400원. 그래서 이제 59,600원. 59,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장중에 6만 원을 넘지 못해 가지고 거래를 마감을 한 거예요. 삼성의 그 주가가 6만 원 가까이 도달하자 그 개인들은 3거래일째
삼성전자 주식을 막 내다 팔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미들 또 20억 원어치 정도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 순매수세를 이어오던 기관 애들도 어제는 대거 삼성전자 주식을 막 팔아치우는 거야. 팔아치워. 기관 애들도 보니까 1025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얘들도 뭐 생각이 없어. 그냥 파는 거야. 막 전 기관 상당히 싫어합니다. 뭐 기관에 나와 있는 애널들 별로 안 좋아해. 이 자식들 나와가지고는 뭐 좋다, 주가 오른다 막 해놓고서 뒤에서는 막 공매치잖아. 공매도 치고 있어. 개미들 꼬셔가지고 개미들한테 막 선동질해. 막 사라고.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자기 증권사는 결국 뒤에서 공매치고 있더라.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무슨 뭐 슈퍼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미들 현혹도 또 개미들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지금 막 헤헤거리고. 난 도대체 개미들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런 애널들 좋아하면 안 돼. 결국 그 애널들한테 완전 뒤통수 맞고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어느 증권사라고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유명한 증권사 많잖아. 이베스트 봐봐. 이베스트 공매도 얼마나 쳐 이 자식들 보면. 하여튼 공매도 치는 그 기관들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뭐 돈 버는 거야 당연히 하겠지.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라 하든가. 뭐 좋다고 오두방정 다 떨어놓고선 뒤에서는 공매도 치니까 열이 받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거래일때 삼성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날은 885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 주가가 이제 6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뭐 연말 랠리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 6만 가고 7만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딱 찍어가지고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일부 제기되기도 해요. 매년 삼성은 11월에서 그 12월 연말 랠리를 이어오곤 했어요.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상승 전망을 내놓았는데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의 67,000원에서 한 72,000원으로 상향 제시합니다. 다올에도 그래. 다올도 68,000원에서 69,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고 일단은 NH에서 그래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근거는 2024년 이익 추정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를 2023년도로 변경한 점이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의 23년 그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해 가지고 24년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익 증가폭이 이전 예상 대비 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아와. 사이클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근데 미리 지금 쌀 때 부지런히 모으라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2년 내에 옵니다. 뭐 슈퍼 또 사이클 와. 그때 되면은 또 미친 듯이 또 주가 오른다는 거지. 일단은 메모리 업체들의 그 감산과 투자 축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판단이 생기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결정들이 삼성한테는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달리 이제 메모리 그 투자 축소 없이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죠. 삼성은 뭐 D램, 낸드 그리고 각각의 원가가 우위에 있고 충분한 현금 보유량 뭐 이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우월 전략이다. 우월하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내년 2분기는 돼야 주가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에 힘을 얻는데 내년 2분기부터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뭔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뚜렷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해보고 아주 또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해.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또 인적 분할론이 또 급부상하더라. 인적 분할. 이재용 부회장, 이제 이재용 회장이지 이제 부회장이 됐으니까 자꾸 부회장이 회장 됐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의 그 뉴 삼성 그런 비전 선포가 눈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될 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현재 재계와 증권가의 각종 시나리오가 오르내리고 있더라.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회장이 삼성전자나 그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요.
그래가지고 그룹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밑그림을 한층 구체화한다, 뭐 그런 분위기다, 뭐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유안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그 투자자들은 이 회장 승진을 최대 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 대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15%로 제한되어 있어요. 15%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 승진을 계기로 이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그 소유한 그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1.63%밖에 없어. 많지도 않아. 그래서 이 회장은 그 대신에 다른 총수 일가와 함께 31.63%의 지분으로 지배구조 최정점 회사인 삼성물산이야. 삼성물산. 이 삼성물산을 소유하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야당이 추진하는 그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의 또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에 해당하는 지분 외에는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돼. 그 3%의 기준이 이제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이제 바뀔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화재가 처리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이 총 7.07%입니다. 7.07%.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취할 그 지배구조 개편 방식으로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보다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가능성이 무게를 둔 거예요. 인적 분할. 그 필요 자금이 한 10조 4,800억 정도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그 드는 최소 자금 68조 원보다는 훨씬 적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이 그래요. 인적 분할된 삼성의 그 투자회사가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그 삼성전자 그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그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할 후에는 현물 출자를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또 삼성전자 사업회사, 그런 겁니다.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투자회사, 삼성전자 또 사업회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그런 게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거래가 완료되면은 삼성물산은 뭐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 그 지주회사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되겠지. 손자회사.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삼성물산을 분할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삼성전자 등으로 구성된 그 사업 지주회사하고 삼성생명 등으로 이루어진 금융 지주 회사로 약간 분할하는 방안도 있어요. 금산 분리 원칙이죠. 금산 분리 원칙에서 가장 자유로운 전략인데, 이 경우에는 이 회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그 각 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해서 지주사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 회장이 외부 여건을 고려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도 있고, 앞서서 삼성전자는 국정농단 사태가 최고조에 달한 2017년 4월 27일 지주회사 전환 포기를 한 차례 선언한 바 있어요. 당시 삼성은 금융계열사의 그 지분 매각 부담과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항구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아직도 그 매주 진행 중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이 회장한테는 부담이에요. 아직까지도 1심 재판이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금을 대규모로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총수 일가가 이제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어떻게 30%까지 끌어올리냐가 최대 관건이다. 그 현재로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자금 조달의 시간을 더 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 세 개사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용역도 맡겼어요. 이 회장은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또 M&A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ARM. 이 ARM을 과연 인수를 해야 하느냐? 이 손정희가 완전히 이게 완전 장사치야. 뭐 이런 엄청나게 이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저 양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썼다가는 삼성전자 말 그대로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매물로서 별 가치가 없어. 매력이 없는 거지. 너무 비싸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공동인수 추진 중단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글로벌 IP 그 팹립스 기업인 ARM 그 공동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한 발짝 후퇴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 ARM의 몸값을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거야. 이제 배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지금 별로 돈이 없어. 그래서 완전 뽕을 뽑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RM이 매물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 그런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따르면은 회사는 지난달 28일 ARM에 대한 공동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시를 냅니다. 발 빼겠다는 거겠죠. 지난 3월 말 그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 ARM 공동 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다, 그렇게 밝힌 지 이제 7개월 만이야. 7개월 만에 이에 대한 추진을 접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난달 5일이죠. 이재용 그 회장과 손 회장이 양사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ARM 지분 매각 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잡담만 하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당시 ARM하고 소프트뱅크가 그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삼성전자에 제시한 것으로 뭐 알려졌다고 하는데, 다만 그 ARM 지분 인수에 대한 삼성의 관심이 뭐 기존보다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지분 인수를 위한 그 구체적인 행보 역시 보이지 않았다는 해석이 업계에서는 우세하다고 합니다. 올해 2월이죠. 엔비디아의 ARM을 매각하는 방안이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인텔 CEO가 그 아몬 퀄컴 CEO하고 같이 공동인수 추진 의사를 전한 바 있는데, 그 ARM의 그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기업만이 이 회사를 인수하도록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이제 제시됐겠죠. 그러나 손 회장이 이제 공동 인수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뭐 ARM의 그 몸값을 매우 높게 제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 딜이 안 되냐, 딜이 안 된다, 진척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계 복수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일단 손 회장이 그 ARM의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약간 낮추지는 않고요, 매우 비싼 값을 고수해서 공동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RM의 몸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매각이 힘들다. 그 ARM에 대한 공동인수를 추진하기로 그 기업들의 뜻을 모아도 각국의 규제 당국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일부 지분 인수에 대한 실효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수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ARM과 관련해서 마음이 급한 쪽은 손 회장일 수밖에 없다. 똥줄 탔다, 이 친구 지금 보니까. 손 회장이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이딴 투자 실패 때문에 올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그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어요. 지금 급한 대로 막 우버, 알리바바 등의 지분 매각으로 투자 손실을 줄이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ARM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규모 차익금을 유지해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재무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의 그 기업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어. 현재 ARM의 가격이 엔비디아가 인수를 추진할 당시가 4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보다도 최소 200억 달러가 올라가지고 지금 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랍니다. 한 85조 원. 그래서 ARM은 연 매출이 27억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3조 8천억짜리야. 근데 이걸 가지고 80조 5조에 산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최근에 그 사이5 등 오픈 소스 방식의 그 리스크5 기술이 등장하다 보니까 ARM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ARM이 500억 달러를 넘어선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너무 비싸다, 그런 겁니다. 이같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ARM에 대한 공동 인수 추진을 멈추는 것이 완전한 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하여튼 ARM이 가격이 돼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은 충분히 매물로서 다시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나, 매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너무 비싸. 85조를 누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그냥 아예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